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여행 작가 줄리앙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각국을 다니며 도시 문화를 취재해 왔는데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김치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제가 경험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7월 중순 유럽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출발 전 날씨를 확인해 보니 서울 기온이 35도라고 나와 있더군요. 파리도 비슷한 온도였기에 별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시아의 무더위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경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드는 공기가 시원했거든요. 처음에는 비행기 안에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항 로비로 걸어가면서 계속 그 시원함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밖은 35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 걸까요? 공항 안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온도가 일정했어요. 입국 심사장, 수화물 찾는 곳,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모두 쾌적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거기서는 여름이면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있곤 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더욱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파리 지하철의 여름 더위를 생각해보면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공항 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땀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부채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얇은 자켓을 꺼내 입고 싶을 정도였죠. 이상하다. 분명히 밖은 35도라고 했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다시 한번 날씨를 확인해 봤어요. 맞습니다. 서울 기온은 여전히 35도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천장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보이지 않게 설치된 송풍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도 은은한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름 한복판의 모습이었어요.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나무들이 뜨거운 햇살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철 안은 여전히 시원했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 환승 통로가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거든요. 런던에서 여름철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있고 공기는 답답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천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자연 바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철이 들어오자 저는 더욱 놀랐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차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더워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터널이었지만 곳곳에 환풍구가 보였어요. 그리고 역마다 정차할 때마다 새로운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파리 메트로의 여름을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있고 공기가 탁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릴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밖으로 나가면 35도의 더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뜨거운 공기가 저를 덮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에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늘진 곳곳에 작은 쉼터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감탄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구나. 가장 놀라운 건 동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 거의 실내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 상가, 연결 통로, 건물 로비까지 모두 시원했습니다. 저는 거의 땀을 흘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도시 전체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마다 시원함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이미 기온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경험 때문에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과연 어디까지 이 시원함이 이어질까 하는 호기심 말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리의 러시아워보다 훨씬 쾌적했죠. 사람들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더위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참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근처에는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더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천천히 적응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지상에 나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곳곳에 자동 살수 장치가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미스트가 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 시원함을 느꼈죠. 이런 게 있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건물들 사이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지하나 공중으로 연결된 통로들이 있어서 실제로 바깥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마치 거대한 실내 도시 같았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걸어 다녔는데도 거의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코엑스 몰 근처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외 광장인데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바닥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벤치 아래에 설치된 송풍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곳곳에 그늘막과 미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 카페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야외 테라스인데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35도의 날씨에 말이에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테라스 천장에 대형 선풍기가 돌고 있고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어요. 바닥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그 테라스에 앉아봤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마치 실내에 있는 것 같았죠. 옆 테이블의 커플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걸 누가 야외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웨이터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설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어디든 다 이렇잖아요. 손님들이 편하셔야죠. 그의 대답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여러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했어요. 야외 공간조차 실내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형 선풍기, 미스트, 차양막, 바닥 송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투자하는 걸까요? 그 답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더위 때문에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로 가보기로 했어요. 홍대 근처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반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더운 날이면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빠르게 걷곤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아주머니가 시장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더우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어디든 다 시원하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그 말에서 저는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작은 상점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더운 날씨에도 말이죠.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에어컨과 함께 천장 선풍기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서 점주에게 물어봤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손님들이 편해야죠. 그래야 장사도 되고요. 그의 답변에서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냉면집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맞아주었어요. 식당 안에는 대형 선풍기 여러 대가 돌고 있었고 에어컨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냉면을 기다리면서 저는 다른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온 것 같은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들도 있었고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위에 지친 기색을 찾기 어려웠죠. 식당 사장님이 냉면을 가져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곳이 많아서 놀랐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편해야 하니까요. 더위에 고생하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사업자의 배려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가진 철학이었던 거죠. 누구도 더위에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근처 공원을 산책해봤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벤치들이 있었는데 그 벤치들 밑에도 작은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놀고 있는 부모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진짜 복지가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더위에 고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놀라운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무더위 쉼터라는 표지판을 본 거예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넓은 공간에 의자들이 놓여 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정수기도 있었고 심지어 핸드폰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보고 있는 저에게 관리하시는 분이 다가오셨어요.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분의 친절한 말씀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시설이 개인 호의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쉼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시는 분, 산책 나온 어르신, 아이와 함께 온 엄마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었죠.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셨구나. 우리나라 어떤가?
저는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시설이 무료라니요. 어르신은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야. 시민들이 더위에 고생하면 안 되니까. 그분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니 서울 전역에 1200여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정말로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서관, 주민센터, 지하철역, 심지어 일부 상점들까지도 쉼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방문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근처 도서관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맞아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고 어떤 분은 낮잠을 자고 계시기도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서에게 물어봤더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둔다고 하셨어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오시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그분의 당연하다는 말에서 저는 이 도시의 철학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지하철역 대합실이었습니다. 여기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 꼭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위를 피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대형마트였습니다. 입구에 무더위 쉼터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름철에는 입구 근처에 의자를 더 많이 비치해 둔다고 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분들이 잠시 쉬어가시도록요. 이런 배려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카페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분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름이 정말 괴로웠는데 요즘은 어디든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다른 분이 답하셨어요. 그러게, 이제는 더위 걱정 안 하고 외출할 수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지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말입니다. 더위라는 자연현상 앞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도시의 따뜻한 배려였죠. 저녁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주민센터였는데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누구도 더위에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는구나. 부자든 가난하든 절든 늙든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품어주는 따뜻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엿새째 되던 날, 저는 서울의 작은 골목길들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도로나 관광지 위주로 다녔는데 진짜 서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고 싶었거든요. 성수동의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미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정류장까지 말입니다. 파리에서는 중심가의 주요 정류장에나 있을 법한 시설이 이런 작은 골목의 정류장에도 있다니요. 한 할머니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미스트 바람을 맞으며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죠? 요즘은 어디든 시원해서 좋아요. 골목을 더 걸어가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놀이터 곳곳에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벤치마다 작은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들이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 엄마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분은 생각해 보시더니 답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져요.
아이들이 더위에 고생 안 해서 좋죠. 공원 한쪽에는 운동기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늘막과 미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땀을 흘리면서도 편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서 여름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이 도시의 세심함을 느꼈습니다. 골목을 계속 걸어가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작은 틈새에도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의자 몇 개와 작은 차양막, 그리고 선풍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그 작은 쉼터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시장 봉투를 옆에 두고 선풍기 바람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편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이런 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더위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거창한 시설이 아니어도 작은 선풍기 하나, 작은 그늘막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식당 앞 골목에 테이블을 내놓고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위에 차양막과 미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야외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여름철에는 이렇게 야외 좌석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손님들이 답답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시원하게 드셔야죠.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또다시 이 도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작은 골목들을 탐험해봤습니다. 정말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에도 작은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곳까지 신경 쓴 걸까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사람의 동선을 먼저 생각하고 설계되었구나. 사람이 걷는 모든 길, 사람이 쉬는 모든 공간,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배려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람 중심의 도시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서울 체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그 공간을 마지막으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쉼터들이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것만으로도 시원했는데 이런 시설들까지 있으니 정말 완벽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곳곳에 대형 그늘막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펼치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35도의 날씨에도 말이죠. 한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부모님들은 그늘막 아래에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더우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여기는 항상 시원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 좋죠. 자전거 대여소도 놀라웠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에도 중간중간 그늘막이 있었어요. 한 커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더위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벤치마다 작은 선풍기가 달려 있었고 운동기구 근처에는 미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한 급수대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아주 편안해 보이셨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매일 이곳에 오시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어요. 매일 와요.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해서. 그분의 말씀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한강 위에 다리들을 걸어봤습니다. 다리 위에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쉼터가 있었어요. 다리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여유로웠습니다.
더위 때문에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보러 갔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분수 관람 구역에 대형 선풍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분수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집단의 의지였습니다.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한강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더위가 사람을 괴롭히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달랐습니다. 더위조차도 사람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질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펼치고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5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말이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고 사람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이 도시가 보여준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시원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독자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냉방 시스템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누구도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의 결과물이었죠. 모든 시민이 더위라는 자연의 시련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여름이면 지하철이 사우나가 되고 카페 테라스가 텅 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기서는 더위가 사람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위를 이기고 더 활발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만난 그 친절한 승객,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사장님, 무더위 쉼터에서 만난 자랑스러워하시던 어르신, 골목길에서 만난 고마워하시던 아주머니, 한강에서 만난 여유로운 가족들. 모두들 한결같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 도시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건물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 시민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런 놀라운 도시를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프랑스의 여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폭염이 오면 사람들이 고통받고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고 공공장소도 충분히 시원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시원함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적 진보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진국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아닐까 싶었어요. 더위에 고생하지 않을 권리,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사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시원함을 만끽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공항철도에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시원함을 말이에요.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서울이 보여준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도시는 시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시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그런 미래를요. 이 도시는 단순히 시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더위에 고생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8장이 끝났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